며느리가 제게서 돈을 빼가기 시작한 건 아주 작은 거짓말부터였습니다. 어머니, 제 친구가 교통사고 났는데 수술비가 급해서요. 30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눈물까지 글썽이더라고요. 저는 믿었습니다. 저는 송영숙, 올해 66살입니다. 대성물산 회장이고요. 남편 없이 혼자 30년간 회사를 키워왔어요. 물류 유통업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연 매출 3천억 규모예요. 제가 보유한 지분이 45%입니다. 아들 태윤이는 상무로 있고 며느리 미라는 5년 전에 아들이 데려왔어요. 패션 디자이너라고 했죠.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완벽했어요. 어머니, 건강검진 예약해드렸어요. 어머니, 이 영양제 드세요. 어머니 건강 위해서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옷세로 맞춰드릴게요. 시어머니한테 이렇게까지 잘하는 며느리가 있나 싶었어요. 아들은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엄마, 미라 천사 같지 않아? 그래. 엄마한테도 이렇게 잘하고. 나 정말 복 받았어. 근데 감사실장 강민수가 귀띔을 했어요. 회장님, 상무부인 신상 좀 이상해요. 왜? 과거 이력이 깨끗하지 않아요. 전 직장에서 횡령 의혹 있었고, 뭐, 확실하진 않지만, 조심하세요. 그때는 그냥 소문이려니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결혼하고 6개월 후 며느리가 돈을 빌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급한 일이 생겨서 30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인데? 제 친구가 교통사고 나서 수술비가 정말 급해요.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알았어. 이체해 줄게. 감사합니다, 어머니.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다음 달. 안 갚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또 왔어요. 어머니, 이번엔 500만 원만. 제 동생이 학비가. 동생? 내 동생 대학 졸업했다며? 아, 대학원이요. 대학원 학비요. 알았어. 또 안 갚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이번엔 1천만 원을 빌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병원비가. 내 아버지 돌아가셨잖아. 며느리가 당황했습니다. 아, 제 말은 삼촌이요. 삼촌이 아프셔서 뭔가 이상했지만 주었습니다. 3개월간 총 2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한 푼도 안 갚았어요. 어느 날 손녀 할인이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이상한 거 봤어요. 뭔데? 엄마가 백화점에서 명품 엄청 사더라고요. 에르메스 가방, 샤넬 옷. 뭐? 그리고 남자랑 같이 있었어요.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남자? 누구? 모르겠어요. 근데 엄마가 그 남자 팔짱 끼고 웃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상해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돈 빌렸다며? 돈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 근데 왜 명품 사요? 그것도 남자랑?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미라야, 앉아. 네, 어머니. 저번에 빌려준 돈. 다 합쳐서 2천만 원인데. 언제 갚을 거야? 아, 죄송해요, 어머니. 아직 여유가. 내가 백화점에서 명품 샀다며? 며느리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가 그러던가요? 봤어. 내가 에르메스 가방 사는 거. 그건 할부로 산 거예요. 돈 없다며? 할부는 무슨? 어머니, 제가 뭘 사든 상관없잖아요. 며느리가 소리를 높였어요. 내 돈 2천만 원 빌려가 놓고 그런 소리 해? 갚을 거라니까요. 그리고 남자는 누구야?
내가 남자랑 백화점에 있었다며? 며느리가 당황했습니다. 남자요? 무슨 남자요? 팔짱 끼고 있었다며. 아, 그건 제 사촌 오빠예요. 사촌 오빠? 네. 오랜만에 만나서 쇼핑 같이 한 거예요. 거짓말 같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미라야, 2천만 원 이번 달 안에 갚아. 네. 며느리가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미라한테 왜 그래요? 뭐? 미라가 울면서 전화했어요. 엄마가 자기를 의심한다고. 태윤아, 미라가 내 돈 2천만 원 빌려가고 안 갚았어. 그래도 그렇지. 남자랑 다닌다고 추궁하세요? 할인이가 봤어. 팔짱 끼고. 그게 사촌 오빠래요. 엄마, 왜 며느리를 의심해요? 태윤아, 미라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요? 엄마, 너무 심하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아들이 완전히 며느리 편이었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회사 격리부장이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왜? 상무 부인이 회사 돈을 빼갔어요. 뭐라고? 신규 사업 투자 명목으로 5억을 집행했는데 실제로는 투자 안 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상무님이 결제하셨어요. 부인이 요청해서요.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5억이 어디로 갔어? 모르겠습니다. 추적 중인데 개인 계좌로 빠져나갔어요. 회장님, 이거 횡령입니다. 며느리가 회사 돈까지 손댔어요. 아들을 불렀습니다. 태윤아, 미라가 회사 돈 5억 빼갔다는데? 네. 너 알고 있었어? 미라가 사업 투자한다고 해서 결제해줬어요. 무슨 사업? 패션 브랜드 론칭한다고, 투자자 모집한다고. 그게 어디 있어? 확인해 봤어? 아니요. 태윤아, 소리쳤습니다. 내 와이프가 회사 돈 5억을 횡령했어. 엄마, 미라가 그럴 리 없어요. 증거 있어. 개인 계좌로 빼갔어. 그건 뭔가 오해일 거예요. 오해. 미라한테 물어볼게요. 아들이 나갔습니다. 저는 불안했어요. 며느리가 뭔가 큰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5억을 횡령한 다음 날 집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 5억은 정말 사업 투자예요. 어디에? 패션 브랜드요. 제가 디자이너잖아요. 제 브랜드 만들려고. 그럼 회사 이름으로 왜 안 하고 내 개인 계좌로 빼? 며느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게 세금 문제 때문에 일단 제 계좌로. 거짓말. 어머니, 당장 그 돈 회사로 돌려놔. 못 돌려놔요. 뭐? 이미 투자했어요. 원단 주문하고 공장 계약금 넣고. 증거 보여줘. 계약서. 나중에 드릴게요. 며느리가 나갔습니다. 강민수 감사실장이 조사를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회장님, 5억 추적했습니다. 어디로 갔어? 상무부인 계좌에서 여러 곳으로 분산됐어요. 어디? 명품 매장, 호텔, 그리고 이상한 남자 계좌로 2억이 들어갔어요.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 네. 김준혁이라는 사람인데 상무 부인이랑 연인 관계인 것 같아요. 뭐라고? 사진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줬어요. 며느리가 남자랑 호텔 앞에서
키스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 찍은 거야? 한 달 전이요. 제주도 호텔입니다. 그리고 회장님, 더 심각한 게 있어요. 뭔데? 상무 부인이 회장님 명의로 대출받으려고 준비 중인 것 같아요. 내 명의로? 네. 회장님 도장을 몰래 찍어서 서류 만들었어요. 어떻게 그걸 알아? 대출 브로커한테 접촉했더라고요. 그 브로커가 제 친구예요. 귀띔해줬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얼마를? 15억이요. 15억. 네. 이미 서류 넣었대요. 회장님 도장 위조해서요. 당장 막아. 알겠습니다. 강민수가 나갔어요.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미라야, 내가 내 도장 훔쳤지? 무슨 말씀이세요? 내 명의로 15억 대출받으려고. 며느리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다 알아. 내가 남자 있는 것도. 김준혁? 그 남자한테 2억 보냈지? 며느리가 무너졌어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뭐가 아냐? 내가 불륜 저질렀어. 어머니, 당장 태윤이한테 말할 거야. 안 돼요. 며느리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태윤 오빠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왜? 내가 한 짓을 왜 숨겨줘야 해?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넌 우리 회사 돈 5억 횡령하고 내 명의로 대출받으려 하고 불륜까지 저질렀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당장 나가. 이혼해. 어머니, 제발. 며느리가 울었지만 저는 돌아섰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태윤아, 집에 와. 무슨 일이에요? 미라 일로 할 얘기 있어. 알겠어요. 1시간 후 아들이 왔습니다. 며느리도 같이 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태윤아, 미라가 불륜을 저질렀어. 아들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사진을 보여줬어요. 며느리가 남자랑 키스하는 사진이요. 아들이 사진을 보더니 며느리를 봤습니다. 미라, 이게 뭐야? 오빠, 그게 오해야. 오해? 키스가 오해야? 오빠, 그 사람은 그냥 친구야. 친구랑 키스해. 아들이 소리쳤어요. 그리고 너 회사 돈 5억 중에 2억을 그 남자한테 보냈어. 대답해. 이게 사실이야.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아들이 며느리 팔을 잡았어요. 내가 날 배신했어. 오빠, 나 정말. 당장 나가. 이혼하자. 오빠. 며느리가 울었지만 아들은 돌아섰습니다. 며느리가 나갔어요. 아들이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미라가 날 배신했어. 아들이 울었습니다. 저도 가슴이 아팠어요.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강민수가 급하게 찾아왔어요. 회장님, 대출 막지 못했습니다. 뭐? 상무 부인이 이미 15억 대출받았어요. 회장님 명의로. 어떻게? 도장 위조한 서류가 완벽했대요. 은행에서 통과시켰어요.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15억이 내 빚이 됐다고? 네. 회장님 명의로 대출됐어요. 그리고 회장님, 더 있어요. 더? 사채도 썼대요. 회장님 명의로. 5억. 뭐라고?
이미 받아갔어요. 총 20억입니다. 제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회사 돈 횡령 5억, 제 명의 대출 15억, 사채 5억, 총 25억. 며느리가 25억을 빼갔어요. 며느리를 찾았지만 이미 집을 비워 있었습니다. 어디 갔어? 아들한테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전화도 안 받고. 태윤아, 미라가 25억 빚을 만들었어. 알아요. 우리 파산해. 회사 망해. 엄마, 미안해요.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고 될 일이야. 그때 강민수한테 전화가 왔어요. 회장님, 더 큰일 났습니다. 뭔데? 상무 부인이 회장님 명의로 보증을 섰어요. 보증? 네. 김준혁 그 남자가 사업자금 대출받는데 회장님이 보증인이에요. 얼마? 5억입니다. 제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내 동의도 없이 도장 위조했어요. 서류 다 완벽하게 만들었더라고요. 회장님, 이제 총 30억입니다. 30억? 제 명의로 빚이 30억이 됐어요. 며칠 후 며느리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너 어디 갔다 와? 친구 집에. 내가 한 짓 알아. 30억 빚을 만들었어. 어머니, 죄송해요.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당장 그 돈 어디 있어? 없어요. 뭐? 다 썼어요. 25억을 어디에 써? 준혁이가 사업한다고 투자했어요. 그 남자한테 다 줬어. 네. 제가 며느리 뺨을 때렸습니다. 처음으로요. 이 나쁜 년. 며느리가 쓰러졌어요. 당장 그 돈 받아와. 못 받아요. 왜? 준혁이가 연락 안 받아요. 뭐? 전화도 안 받고 잠적했어요. 며느리도 당한 거였어요. 남자한테요. 너 완전히 사기당한 거야. 며느리가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 어떡해요? 내가 어떡하냐고. 30억 빚을 어떻게 갚아? 넌 우리 집안 망쳤어. 그날 밤 손녀 할인이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뭔가 이상한 거 발견했어요. 뭔데? 엄마 통장이요. 비밀 계좌 있어요. 비밀 계좌? 네. 엄마 몰래 조사했는데 해외 계좌예요. 얼마나 있어? 15억이요.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15억, 25억 다 썼다며. 거짓말이었어요. 10억은 해외로 빼돌렸어요. 그리고 할머니, 엄마가 이혼 준비하고 있어요. 뭐? 변호사 선임했어요. 이혼 소송 준비 중이래요. 그리고 할머니, 할인이가 말을 멈췄어요. 뭔데? 말해봐. 엄마가 임신했어요. 임신? 네. 3개월이래요. 제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근데 태윤이 아이가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소리야? 엄마가 김준혁이랑 계속 만났거든요. 그 아이일 수도. 제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며느리가 돈만 빼간 게 아니었어요. 임신까지 했는데 그게 아들 아이인지도 모르고요. 며느리를 다시 불렀습니다. 미라야, 넌 임신했어? 며느리가 놀랐어요. 어떻게? 대답해. 임신했냐고. 네. 그 아이 누구 거야? 오빠요. 태윤 오빠. 거짓말. 김준혁 아이지?
며느리가 굳어버렸습니다. 대답 못하는 거 보니 맞네. 그 남자 아이구나. 어머니, 그리고 너 해외 계좌 있지? 15억 숨겨놨지? 며느리 얼굴이 하얘졌어요. 누가? 다 알아. 너 돈 빼돌리고 도망갈 계획이었지. 아니에요. 거짓말. 이혼 변호사 선임했잖아. 며느리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너 처음부터 계획한 거지? 우리 집안 돈 빼가고 도망치려고. 어머니, 당장 그 15억 내놔. 못 내요. 왜? 그건 제 돈이에요. 제가 모은 거예요. 우리 돈으로 모은 거잖아. 아니에요.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저도 권리 있어요. 태윤 오빠 아내잖아요. 아내? 불륜 저지른 년이 무슨 아내야. 이혼할 거예요. 그리고 위자료 받을 거예요. 뭐? 제가 피해자예요. 태윤 오빠가 저를 무시했어요. 학대했어요. 거짓말. 법정에서 증명할 거예요. 며느리가 나갔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어요. 며느리가 완전히 미쳤어요. 30억 빚을 만들어 놓고 도망갈 준비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강민수한테 전화했어요. 민수 씨, 미라 출국 금지시켜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계좌 동결시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며느리를 절대 도망가게 하면 안 됐어요. 다음 날 며느리가 공항에서 잡혔습니다. 강민수가 연락했어요. 회장님, 상무부인 공항에서 붙잡았어요. 어디로 가려고 했어? 베트남이요. 남자랑 같이요. 김준혁? 네. 둘이 같이 도망가려고 했어요. 근데 회장님, 큰일 났어요. 뭔데? 상무님이 자살 시도했어요. 뭐? 지금 병원이에요. 급히 오세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들이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태윤아,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엄마예요. 환자분이 수면제를 과다 복용했어요.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괜찮습니다. 정신과 상담 필요할 것 같아요. 아들을 봤어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태윤아, 왜 그랬어? 아들이 눈을 떴어요. 엄마, 나 살고 싶지 않아. 태윤아, 미라가 날 배신했어. 돈도 빼가고, 불륜도 저지르고, 아이도 내 아이가 아니야. 나 어떻게 살아? 나 바보야. 완전히 속았어. 아들이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며느리가 우리 가족을 완전히 망쳤습니다. 아들이 태어나고 일주일 후 집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송영숙 회장님, 나와보세요. 빚 갚으세요. 사기꾼, 채권자들이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회장님이 보증 섰잖아요. 김준혁 5억. 저는 보증 선 적 없어요. 여기 서류 있어요. 회장님 도장 찍혀 있고 서류를 보여줬어요. 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위조예요. 위조든 뭐든 법적으로 유효해요. 돈 갚으세요. 김준혁 잠적했어요. 회장님이 책임져야죠. 다른 사람도 왔어요. 회장님, 사채 5억 갚으세요. 저는 사채 쓴 적 없어요. 며느리가 회장님 명의로 빌렸어요.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지금 7억이에요. 뭐? 사채가 5억에서 7억으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은행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송영숙 회장님, 대출금 15억 연체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안에 갚지 않으시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총 빚이 계산해 보니 32억이었어요. 대출 15억, 사채 7억이자 포함, 보증 5억, 회사 횡령 5억, 32억. 제 인생에 이런 빚은 처음이었습니다. 강민수가 찾아왔어요. 회장님, 회사 자금도 위험해요. 왜? 상무 부인이 횡령한 5억 때문에 운영자금이 부족해요. 이번 달 직원 월급 못 줄 수도 있어요. 안 돼. 월급은 꼭 줘야 해. 그럼 회장님 개인 자산 털어야 해요. 알았어. 제 부동산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강남 아파트, 청담동 오피스텔. 하나씩 팔았어요. 10억을 모았습니다. 근데 부족했어요. 32억 중 10억. 아직 22억이 남았습니다. 며느리를 찾았는데 없었어요. 미라 어디 갔어? 아들한테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전화해봐. 안 받아요. 뭐? 벌써 일주일째 연락 안 돼요. 며느리가 또 잠적했어요. 할인이가 조사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집 빼갔어요. 집? 네. 엄마 몰래 빌라 한 채 사놨더라고요. 명의는 김준혁 이름으로. 그리고 거기서 살고 있대요. 둘이. 주소 알아? 네. 인천이에요. 인천으로 달려갔습니다. 빌라 앞에 도착했어요. 벨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나왔어요. 어머니, 너 여기서 뭐해? 김준혁 어디 있어? 남자가 나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누구세요? 나 송영숙이야. 미라 시어머니. 남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긴. 너 내 며느리랑 불륜 저질렀지. 그리고 내 돈 25억 가져갔지. 그건 미라가. 닥쳐. 너희 둘이 짜고 한 거잖아. 며느리가 나섰습니다. 어머니, 저희 사랑해요. 사랑? 불륜이 무슨 사랑이야? 태윤 오빠는 저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무시했어요. 거짓말. 진짜예요. 준혁이만 저를 이해해줬어요. 며느리가 남자 팔을 잡았습니다. 너희 완전히 미쳤구나. 어머니, 이혼할 거예요. 그리고 준혁이랑 결혼할 거예요. 내 뱃속 아이는 준혁이 아이예요. 저희 아이예요. 태윤 오빠랑은 상관없어요. 제가 며느리를 때리려고 했는데 남자가 막았어요. 손대지 마세요. 비켜. 경찰 불러요. 남자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불러. 나도 고소할 거야. 너희 사기죄로. 32억 빚 만든 거 다 증거 있어. 며느리와 남자가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오해? 내 명의로 대출받고 사채 쓰고 보증 성게 오해야? 너희 감옥 갈 거야. 며느리가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가세요. 미라야, 32억 어떻게 갚을 건데?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알아서 하세요. 뭐? 저는 이제 태윤 오빠 와이프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소리쳤어요. 미라야, 나와. 당장 나와. 경찰 부를 거야. 너 횡령으로 고소할 거야. 미라야. 경찰을 불렀습니다. 신고 접수됐습니다. 며느리분 횡령건으로 조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라 봤어요? 응. 어디 있어요? 인천.
김준혁이랑 살고 있어. 아들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요. 태윤아, 미안해. 엄마 잘못 아니에요. 제가 바보였어요. 미라를 믿었던 제가 바보였어요. 아들이 울었습니다.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왔어요. 며느리가 또 잠적했습니다. 경찰이 연락했어요. 회장님, 피의자 윤미라 소재 파악 안 됩니다. 뭐, 인천 빌라도 비워졌어요. 김준혁도 같이 사라졌고요. 아마 해외로 도주한 것 같습니다. 출국 금지 안 시켰어요? 시켰는데 불법으로 빠져나간 것 같아요. 며느리가 32억 빚만 남기고 도망갔습니다. 며느리가 잠적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채권자들이 매일 찾아왔어요. 돈 갚으세요. 회장님 책임이에요.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제 개인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아파트, 자동차, 귀금속, 모든 걸요. 15억을 모았어요. 근데 아직 부족했습니다. 32억 중 15억, 17억이 남았어요. 회사 자금도 바닥났습니다. 회장님, 이번 달 월급 못 줍니다. 강민수가 말했어요. 안 돼. 월급은 꼭 줘야 해. 돈이 없어요. 회장님, 집은 담보로 대출 받으시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네. 회사 지분 20%를 담보로 10억을 빌렸습니다. 이제 제 지분이 45%에서 25%로 줄었어요.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제 지분도 팔아요. 안 돼. 엄마, 이건 제 잘못이에요. 제가 미라 잘못 봤어요. 태윤아, 제 지분 15%예요. 팔면 15억 나와요. 엄마, 제발, 저도 책임지게 해주세요. 아들 지분도 팔았습니다. 15억이 들어왔어요. 이제 총 40억을 모았습니다. 32억 빚을 갚고 8억이 남았어요. 근데 회사 지분은 거의 날아갔습니다. 제 25%, 아들 0%, 할인이가 조사를 계속했어요. 할머니, 엄마 베트남에 있어요. 어떻게 알았어? SNS에 사진 올렸더라고요. 위치 찍혀 있었어요. 정말 사진을 보여줬어요. 며느리가 남자랑 해변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이 나쁜 할머니, 인터폴 통해서 잡을 수 있어요. 그래. 네. 제가 변호사 선임했어요. 고마워. 할인아. 변호사가 왔습니다. 회장님, 박진우 변호사입니다. 금융범죄 전문이에요. 네. 며느리분 인터폴 적색 숲에 넣을 수 있어요. 얼마나 걸려요? 빠르면 한 달, 늦으면 석 달이요. 그리고 회장님, 며느리분 전과 있어요. 뭐? 전과 이범이에요. 사기죄로요. 제 머리가 띵했습니다. 사기죄? 네. 5년 전에도 비슷한 짓 했어요. 남자 만나서 돈 뜯어내고 도망갔대요. 그리고 3년 전에도 또 했어요. 그럼 미라가 전문 사기꾼이었어? 네. 부유한 남자들 타겟으로 결혼 사기 치는 거예요. 제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우리 집안 돈 노리고 접근한 거야?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김준혁도 전과자예요. 사기죄 3범이고요. 완전히 짜고 한 거네. 네. 두 사람이 팀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아들한테 말했습니다. 태윤아, 미라가 전과 이범이래. 아들이 굳어버렸어요. 뭐라고요? 사기꾼이었어. 처음부터 우리 집안 돈 노리고 온 거야.
결혼도, 사랑도 다 거짓말이었어. 아들이 주저앉았습니다. 나 완전히 속았어. 5년을, 5년을 같이 살았는데 다 거짓말이었어. 아들이 울부짖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우리 가족이 완전히 속았어요. 할인이가 더 조사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다른 남자들한테도 사기쳤어요. 다른 남자들? 네. 결혼 전에요. 3명한테 총 5억 뜯어냈대요. 그리고 임신한 아이요. 유전자 검사 결과 나왔어요. 누구 거야? 김준혁 아이 맞아요. 아빠 아이 아니에요. 엄마가 처음부터 준혁이랑 바람 피웠던 거예요. 며느리가 모든 걸 계획했구나. 한 달 후 인터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미라, 김준혁 베트남에서 체포했습니다. 정말요? 네. 곧 한국으로 송환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드디어 며느리를 잡았어요. 일주일 후 며느리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수갑찬 채로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윤미라 씨, 시어머니한테 할 말 없나요? 사기쳤다는 게 사실인가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며느리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며느리가 미소 지었습니다. 차갑게요.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 사람이 5년간 우리 집에 있었어요. 며느리로요. 며느리가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박진우 변호사가 말했어요. 회장님, 첫 재판이 다음 주에요. 네. 며느리분이 변호사 선임했어요. 국선 변호인이고요. 아마 선처를 호소할 겁니다. 임신 중이라고요. 임신이 무슨 면죄부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법정에서는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어요. 회장님, 단단히 준비하세요. 힘든 재판이 될 겁니다. 며느리 구속 소식이 언론에 났습니다. 대성물산 회장 며느리 32억 사기 혐의로 구속. 정과 이범 사기꾼, 재벌가 노려 결혼 사기. 뉴스가 나가자 온 나라가 떠들썩했어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며느리 정말 악질이네. 시어머니 불쌍하다. 사형시켜야 한다. 아들이 더 무너졌어요. 엄마, 나 TV 볼 수가 없어. 내 와이프가 사기꾼이었다는 게 온 나라에 알려졌어. 태윤아, 나 부끄러워. 회사도 못 가겠어. 친구들이 다 연락해. 괜찮냐고. 나 대답할 수가 없어. 아들이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손녀 할인이가 걱정했어요. 할머니, 아빠 우울증 심각해요. 알아. 정신과 치료받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겠다. 아들을 정신과에 데려갔습니다. 환자분이 심각한 우울증이에요. 의사가 말했어요. 자살 위험도 있고요. 입원 치료 권장합니다. 네. 아들이 입원했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며칠 후 며느리한테 접견 신청이 왔습니다. 구치소에 갔어요. 며느리가 죄수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 있었어요. 어머니, 저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와서 울어? 어머니, 저 미쳤었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거짓말하지 마. 넌 전과 이범이야. 전문 사기꾼이고. 며느리가 굳었습니다. 그것까지 알고 계시는군요.
처음부터 계획한 거지. 우리 집안 돈 노리고 결혼한 거. 며느리가 웃었어요. 차갑게요. 그래요. 맞아요. 뭐, 처음부터 돈 때문이었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차갑고 냉정하게요. 태윤 오빠, 사랑한 적 없어요. 그냥 돈 많은 바보였을 뿐이에요. 5년간 참았어요. 시어머니 비위 맞추고 착한 며느리 연기하고 너 힘들었어요. 진짜로. 근데 돈 생각하니까 참을 만했죠. 며느리가 비웃었습니다. 32억 빼먹었잖아요. 5년 투자치고는 나쁘지 않죠? 제 손이 떨렸어요. 너 양심도 없어? 양심? 그런 거 없어요. 내 뱃속 아이는 준혁이 아이요. 사랑하는 사람 아이죠. 어머니, 제가 왜 잡혔는지 알아요? 운이 나빴어요. 준혁이가 SNS에 사진 올린 게 실수였죠.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베트남에서 평생 살 계획이었는데 아쉽네요. 너 정말 인간이 아니구나. 인간? 전 생존자예요. 가난하게 태어나서 이렇게라도 살아야 했어요. 어머니, 법정에서 봐요. 전 임신부예요. 처벌 안 받을 거예요. 며느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고소 취하하시면 안 될까요? 뭐, 제발이요. 저도 이제 엄마가 될 사람이에요. 절대 안 돼. 어머니, 넌 감옥에서 평생 썩을 거야. 며느리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법정에서 다 폭로할 거예요. 어머니네 집안 더러운 것도요. 뭐, 태윤 오빠 바람 피운 거, 회사 비리. 다 알고 있어요. 거짓말, 거짓말인지 아닌지 법정에서 확인해 보세요. 며느리가 나갔습니다. 저는 앉아서 떨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완전히 악마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변호사한테 전화했어요. 변호사님, 며느리가 협박했어요. 뭐라고 했나요? 우리 집안 비리 폭로하겠대요. 그게 사실인가요? 아니요. 거짓말이에요. 그럼 걱정 마세요. 증거 없으면 그냥 허언이에요. 회장님, 재판 준비 잘하세요. 우리가 이길 겁니다. 며칠 후 재판 전날 밤 아들이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나 내일 재판 갈게. 괜찮겠어? 봐야 해. 미라 얼굴을 제대로 봐야 해. 내가 5년간 사랑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확인해야 해. 아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법정에 갔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배가 많이 불렀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봤어요. 며느리도 아들을 봤습니다. 오빠,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 미안해.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피고 윤미라 사기, 횡령, 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피고 할 말 있습니까? 며느리가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피해자예요. 뭐, 제가 소리쳤어요. 조용히 하세요. 판사가 제지했습니다. 며느리가 계속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학대했어요. 거짓말, 며느리라고 무시하고 돈도 안 주고. 판사님, 저건 거짓말이에요. 원고 측 조용히 하세요. 며느리가 울었습니다. 저는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저
임신 중이에요. 제발 선처 부탁드립니다. 방청객들이 웅성거렸어요. 임신부네. 그래도 32억은 너무한 거 아니야?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재판이 계속됐습니다. 박진우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어요. 판사님, 피고가 회사 자금 5억을 횡령한 증거입니다. 통장 거래 내역이 스크린에 떴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15억 증거입니다. 위조된 서류가 나왔어요. 또한 피고가 피해자 명의로 보증을 선 5억, 사채 7억 증거입니다. 총 32억을 사기친 것입니다. 며느리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판사님, 피고는 시어머니한테 학대받았습니다. 증거 있습니까? 증인 신청하겠습니다. 누구를요? 김준혁입니다. 며느리 애인이 증인으로 나왔어요. 증인 선서하세요. 선서. 김준혁이 선서했습니다. 증인, 피고와 무슨 관계입니까? 며느리 변호사가 물었어요. 연인이에요. 방청객들이 술렁거렸어요. 피고가 시어머니한테 어떤 대우 받았는지 아십니까? 네. 미라가 매일 울면서 전화했어요. 뭐라고 했나요? 시어머니가 자기를 무시한다고, 돈도 안 주고, 하인처럼 부린다고, 거짓말. 제가 소리쳤어요. 조용히 하세요. 다시 한번 그러시면 퇴정 조치하겠습니다. 판사가 경고했습니다. 김준혁이 계속했어요. 미라가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제가 위로해줬고, 그래서 불륜 관계가 됐나요? 네. 사랑하게 됐어요. 판사님, 박진우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전과 삼범이에요. 피고와 공모해서 피해자 돈을 빼간 겁니다. 증거 있습니까? 네. 할인이가 조사한 자료가 제출됐어요. 김준혁은 5년 전에도 비슷한 사기를 쳤습니다. 부유한 여성과 결혼해서 돈 뜯어내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피고 윤미라도 전과 이범입니다. 결혼 사기로요. 며느리 얼굴이 하얘졌어요. 두 사람은 전문 사기꾼 커플입니다. 방청객들이 웅성거렸어요. 세상에, 완전 조직적인 범죄네. 판사가 며느리를 받습니다. 피고 사실입니까?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세요. 네. 전과 있어요. 왜 숨겼습니까? 며느리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피고 피해자 아들과 결혼할 때 전과 사실 고지했습니까? 아니요. 사기 결혼이군요. 며느리가 무너졌습니다. 박진우 변호사가 계속했어요. 판사님, 피고는 결혼 전부터 피해자 집안 재산을 조사했습니다. 증거 자료가 나왔어요. 피고가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피해자 재산을 조사한 내역입니다. 그리고 결혼 후 체계적으로 돈을 빼갔습니다. 타임라인이 스크린에 떴습니다. 결혼 6개월 후 소액 대출 시작. 결혼 1년 후 회사 자금 접근. 결혼 3년 후 명예 도용 시작. 결혼 5년 후 32억 횡령 완료. 도주. 이건 계획적 범죄입니다. 방청객들이 분노했어요. 악질이네. 사형시켜야 해.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판사님, 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선처해 주세요. 저 임신 중이에요. 배를 만지며 울었습니다. 아들이 일어났어요. 판사님,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증인 아니신데요. 피해자 아들입니다. 피고의 남편이고요. 말씀하세요.
아들이 며느리를 받습니다. 미라, 나, 널 정말 사랑했어.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오빠, 5년간 널 믿었어. 내가 날 사랑한다고 믿었어. 근데 다 거짓말이었지?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 미안해. 미안하다고 될 일이야. 아들이 소리쳤어요. 넌 우리 집안을 망쳤어. 엄마가 평생 모은 재산을 다 빼갔어. 그리고 다른 남자아이까지 임신했어. 아들이 무너졌습니다. 나 죽고 싶었어. 너 때문에. 오빠, 정말 미안해. 미안? 그 말로 끝이야. 판사님, 제발 이 사람 엄하게 처벌해 주세요.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가족이 받은 상처를 알아주세요. 재판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울고 있었어요. 김준혁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요.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양측 최후 변론하시죠. 며느리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판사님, 피고는 임신 중입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박진우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판사님, 임신이 범죄의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피고는 32억을 횡령했습니다. 이는 중범죄입니다. 엄벌을 구형합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주에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며느리가 끌려가면서 저를 봤어요. 어머니, 미안해요. 진심으로 미안해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어요. 일주일 후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어요. 피고 윤미라 사기, 횡령, 문서 위조, 도주 등의 죄로 징역 7년을 선고한다. 피고 김준혁 공동정범으로 징역 5년을 선고한다. 며느리가 무너졌습니다. 안 돼요. 판사님, 저 아이가 있어요. 법정 모독하지 마세요. 며느리가 끌려갔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끝났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감옥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아들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오빠, 아이 낳았어요. 남자아이예요. 보러 오실래요? 아들이 저한테 물었어요. 엄마, 나 가봐야 할까? 내 결정이야. 근데 태윤아,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야. 알아요. 그래도 미라가 7년 동안 혼자 아이 키워야 하잖아요. 나 그냥 안쓰러워요. 아들이 울었습니다. 태윤아, 넌 너무 착해. 엄마, 난 미라를 아직도 미워할 수가 없어요. 5년을 같이 살았는데 다 거짓말이었어도 난 진심이었거든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태윤아, 가봐. 마지막으로. 네. 아들이 교도소에 다녀왔어요. 어땠어? 미라가 많이 수척해졌어요. 아이는 건강하대요. 미라가 계속 미안하다고 울었어요. 나 용서는 못하겠지만 미워할 수도 없어요.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빚을 갚기 시작했어요. 40억으로 32억 빚을 갚고 8억이 남았습니다. 근데 회사가 위험했어요. 회장님, 지분이 25%밖에 안 남았어요. 강민수가 말했어요.
알아. 외부 투자자가 지분 30% 사갔어요. 최대 주주 바뀔 수 있어요. 회장님, 회사 잃을 수도 있어요. 제 평생을 바친 회사를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어요. 외부 투자자가 왔습니다. 송영숙 회장, 퇴진하세요. 경영 실패했잖아요. 32억 사기당하고. 이제 회사는 우리가 경영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제가 일어났어요. 이 회사는 제가 30년간 키운 회사예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이 중요하죠. 지금 회사 부채 비율 높고 신용도 떨어졌어요. 회장님이 책임지세요. 표결이 시작됐습니다. 회장 송영숙 퇴진건 찬성하시는 분? 손이 올라갔어요.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안 돼. 제가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어요. 가결됐습니다. 송영숙 회장 퇴진. 저는 30년 일군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들었어요. 응, 엄마, 회사, 잃으셨어요. 그래,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태윤아, 나 모든 걸 잃었어. 회사도, 재산도 다 눈물이 났습니다. 미라 때문에 우리 집안이 완전히 망했어. 아들이 저를 안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요. 엄마, 엄마는 강한 사람이에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태윤아,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리 같이 해요. 아들이 힘을 줬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작은 유통회사를 차렸어요. 남은 8억으로요. 직원 5명짜리 작은 회사였습니다. 아들도 함께 일했어요. 엄마, 첫 계약 따냈어요. 정말? 네. 3억짜리 납품 계약이요. 잘했어, 태윤아.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회사가 조금씩 커졌습니다. 직원도 20명으로 늘었고요. 할인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합류했어요. 할머니, 제가 회계 담당할게요. 고마워, 할인아. 우리 회사 꼭 키울 거예요. 가족이 함께 일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회사 매출이 100억을 넘었어요. 작지만 건실한 회사가 됐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한테서 편지가 왔습니다. 어머니께 저는 지금 교도소에서 이 편지를 씁니다. 형기가 5년 남았네요. 아이는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요. 교도소 어린이집에서 지내고 있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제가 한 짓을 변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출소하면 아이 데리고 조용히 살겠습니다. 다시는 어머니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요. 태윤 오빠한테 전해주세요. 정말 미안하다고, 행복하게 살라고. 윤미라 올림. 편지를 읽고 찢어버렸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어요. 아직은요. 3년이 지났습니다. 회사가 더 커졌어요. 매출 300억을 달성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했어요. 좋은 여자를 만났습니다. 엄마, 소개할게요. 김지은이에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반가워. 새 며느리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게 좋았습니다. 어머니, 잘 모시겠습니다. 고마워. 아들이 다시 웃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옛날 회사 앞을 지나갔어요. 대성물산. 제가 30년간 키운 회사였습니다.
간판이 바뀌어 있었어요. 대성물산 한국유통. 제 회사가 이제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슬펐지만 받아들였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할인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엄마, 어서 오세요. 할머니, 오늘 제가 요리했어요. 어머니, 앉으세요. 가족이 함께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저는 많은 걸 잃었습니다. 회사, 재산, 명예, 다 잃었어요. 며느리 때문에요. 근데 얻은 것도 있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요. 아들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고 손녀와도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요. 저는 송영숙, 69살 작은 유통회사 대표입니다. 한때는 대기업 회장이었지만 며느리한테 모든 걸 빼앗겼어요. 32억 빚을 만들고 회사를 잃었죠. 근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섰어요. 작지만 건실한 회사를 만들었고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아직도 감옥에 있어요. 용서는 아직 못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저는 일합니다. 제 가족과 함께요. 지금까지 인생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